앞서서 보신 것과 같이 우리금융지주는 오늘 은행체제에서 지주체제로 전환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보험이나 증권 등 이 비은행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M&A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경제팀의 송현주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기자, 우선 비은행 부분의 M&A 의지를 피력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바로 우리금융지주 출범 이후에 최우선 과제로 바로 비은행 부분 M&A를 통한 몸집 불리기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신용정보 등 6개 자회사와 16개 손자회사, 1개 증손회사 등 모두 23곳의 계열사를 거느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 은행 비중이 총 자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은행과 계열사 순이익에서 우리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94.4%에 달하며 가까운 시일 내 지주 자회사로 편입되는 우리카드 4.7%, 또 우리종금 1.5%만 실질적인 수익이 나는 상황입니다. 또 자회사인 우리 PE자산운용, 우리 펀드서비스 등은 순손실을 기록하거나 2억 원 미만의 3분기 순이익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바로 은행에 집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이는데요. 비은행 부분의 역량을 키워야 우리 금융이 표방하는 1등 종합금융그룹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은행업의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비은행 계열사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네, 지주사로 출범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 여력도 커졌다고요. 네, 바로 지주사로 전환하게 되면서 은행법상 출자 한도인 자기 자본의 20%를 적용받지 않고 이중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간접 규제만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이 동원할 수 있는 출자 여력은 7조 원에 달하고 이 정도 규모이면 국내 대형 증권 보험사를 인수하고도 남는 규모인데요. 현 은행법상 우리은행은 자기 자본의 20%로 출자가 제한되지만 금융지주로 바뀌면서 130%까지 출자 여력이 확대돼 M&A에 뛰어들 수 있는 실탄이 확보되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곧바로 대형 M&A 시장에 뛰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하지만 실제로 대형사 M&A를 실행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현재 BIS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큰 내부 등급법을 쓰고 있지만 신설 금융지주 회사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 가중치가 큰 표준 등급법을 써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이 표준 등급법을 사용하게 되면 BIS 자기자본 비율이 4에서 5%포인트 하락하는 게 불가피해 대형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증권사의 상품, 또 운용사의 상품 이런 것들이 그래서 1순위고 그다음에 좀 여력이 되면 또 2순위가 이제 보험사들 매물이 있어야 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뭐 캐피탈은 웰투시 쪽, 그러니까 아주 캐피탈 자체의 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안에 쥔 떡이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살짝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공사랑 운용사예요. 따라 당분간은 부담이 덜한 자산 운용사나 캐피탈타사들을 중심으로 M&A를 진행하고 내부 등급법으로 전환된 이후 본격적인 대여 사냥에 나설 것으로 금융권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 삼성증권사도 얘기하는데 그쪽은 여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거는 부담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제일 먹기 좋은 그 기본적인 그림이 한 5천억 정도 투자 가능한 증권사, 그런 증권사들이 실제로 그럼 매각할 의지가 있냐, 별개의 문제니까. 대형사 M&A에 나설 수 있는 시기는 출범 후 1년이 지난 오는 2020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M&A의 시장에 나온 이 사들은 어떤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 부동산 신탁, 보험 증권사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당장 올해에는 5천억 원 미만의 소형 금융사 매물만 살펴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부동산 신탁사로는 국제자산신탁, 무궁화신탁, 코리아신탁 등이 있으며 자산운용사의 경우 하이자산운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하이투자증권이 하이자산운용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DGB 자산운용과 사업 역량이 상당 부분 겹치고 합병 시너지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보험사로는 KDB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MG손보, 롯데손보 등이 매물로 거론되며 롯데카드도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증권사의 경우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정도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과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수익성이 업계 상위권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매물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금융지주의 비은행 부분에 대한 M&A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